네, 안녕하십니까. J클래스 국어입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과학기술 3번 지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가벼운 찰과상으로 피부 표피에 상처가 나면 소독약을 이용해 소독하게 된다. 뭔가 소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으로는 과산화수소, 포비돈, 아이오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두 소독약은 각각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화학 물질들이 상처 부위에 작용하여 소독된다. 자, 하지만 상처의 종류에 따라 두 소독약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소독약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상처가 소독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소독약이 있는데 이 소독약은 다른 화학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상처가 소독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이 상처를 소독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물어봤잖아. 과산화수소와 포비돈 아이오딘이 상처를 소독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설명해 주겠죠. 그쵸? 과, 포, 이렇게. 자, 과산화수소는부터 나오네요. 첫 번째 과산화수소부터 볼게요. 과산화수소는 뭐 하는 과정에서 산소 원자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소독한다. 과산화수소는 산소 원자 분해. 과산화수소는 이제 화학 물질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화학 물질 뭘로? 물 분자에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 분자의 화학식을 쓰면 H2O죠, 그죠? 여기에 산소 원자 하나가 더 붙는다면 H2O2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몇 개 있냐는 거니까, 이 조그만한 숫자가. 즉, 여기도 설명해 주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각각 2개씩 결합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요. 화학 구조에 대한 설명 끝났어요.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인체의 혈액이나 피부의 세포에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하여 과산화수소가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면서 거품이 난대요. 그럼 우리가 소독약을 바르면 여기다 해볼까? 소독약을 이렇게 바르면 피부에 있는 카탈레이즈 우리가 과학 지문을 보다 보면은 가끔 이 효소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효소는 뭐냐면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효소인데 효소의 이름이 카탈레이스라는 거지. 이 카탈레이스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물 분자랑 얘를 이렇게 물 분자 그다음 산소 원자 이렇게 분해되면서 거품이 이렇게 뽀글뽀글 나는 거야. 자, 이때 분해된 이 산소 원자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활성산소가 되는데 활성산소는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 부위의 병원균을 파괴한다. 자, 그런데 상처 부위도 피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막 뽀글뽀글 그 거품이 나면서 활성산소가 막 병원군을 파괴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피부들은 걔네들도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방어 효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처 부위만 파괴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상처가 깊거나 넓어지면 과산화수소를 많이 쓰게 되겠죠. 사용량이 많아져서 활성산소가 늘어나.
그렇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 공격을 모두 막아내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럼 상처가 이제 깊거나 넓다고 과산화수소를 그냥 마구마구 거기다가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원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피부들까지 다 망가지면서 피부가 뭔가 곪거나 상처가 더 낫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과학은 좀 잘 까먹으니까 우리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옵시다. 첫 번째 1번에 내용일치 문제 나왔네. 그지? 소독약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특성에 따라 소독약의 소독 원리는 다르다. 이거 읽었죠? 자, 2번. 과산화수소를 다친 부위에 바르면 산소 원자 하나가 분해돼요. 분해될 때 어떻게 분해된다 그랬지? 과산화수소를 누가 이름이 뭐였죠? 효소 이름이? 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얘를 이거 분해를 하는데 어떻게? 물 분자와 산소 원자로 분해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산소 원자 하나가 분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맞네요. 산소 원자 하나가 분해되어 활성산소가 된다. 네, 이거 맞네요. 그죠? 2번도 맞아요. 3번에서 5번은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럼 1번하고 2번 맞다. 라고 일단 해놓고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과산화수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기를 읽어봅시다. 갑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찰가상을 입었고 집으로 돌아와 과산화수소를 상처 부위에 부었는데 이제 거품이 일어나죠. 그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물과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되면서 뽀글뽀글 거품이 일어나면서 활성화 산소가 그 상처 부위의 병원균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른 곳은 건강상의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는데 상처 부위가 더 곪아버렸어요. 왜 그럴까? 병원을 찾았더니 병원에서 갑의 상처가 깊고 넓은데 소독약의 사용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소독약의 사용량이 과산화수소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지?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몸에 있는 방어 효소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도 그냥 그 주변에 있든 아프지 않았던 그 세포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택지가 이거죠. 4번. 갑의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많아서 산소 원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오면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상처 부위의 병원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 세포에도 얘가 영향을 미쳤다. 우리 몸에 있는 그 방어 효소가 차마 이 모든 이 많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지금 다 감당하지 못했다. 방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4번 됐네요. 뭐 3번은 아이오딘 얘기고 4번도 아이오딘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읽어야겠네요. 그죠? 아이오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 포비돈 아이오딘 두 번째 소독약의 종류예요. 아이오딘의 특성을 이용해 상처를 소독한다. 아이오딘의 특성이 뭘까? 아이오딘은 전기 음성도가 이제 높은 원소이기 때문에 산화력이 강하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기 음성도가 뭔지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 음성도가 높으면 뭐가 산화력이라는 게 강해진다라는 거는 문장에서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이 전기 음성도는 우리
그 원소에서 이거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인데 조금 더 궁금한 사람은 과학책이나 아니면 사실 뭐 네이버나 구글에만 쳐도 전기 음성도에 대한 개념은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궁금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전자쌍을 끌어들이는 그런 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높을수록 뭐가? 산화력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럼 산화력은 뭘까? 여기 나오죠, 산화력은? 산화력은 어떤 물질이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 등을 의미한다. 두 개는 수소나 전자를 잃게 하거나 산소와 결합하게 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지. 그지? 자, 포비돈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뭐가 떨어져 나와요?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오면서 상처 부위에 병원균으로 침투해서 병원균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산 등을 산화시켜서 병원균 자체를 파괴한다. 아까 그 과산화수소는 어땠나요? 얘도 이제 병원균을 파괴를 했는데 뭐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를 했죠. 얘는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오면서 병원균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 지방산 이런 것들을 산화시켜서 파괴한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오딘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여기 단백질 산화시켜서 파괴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걸 반복해주죠. 아이오딘이 병원균의 단백질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즉 병원균을 파괴하는 과정은 병원균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결합 구조 중에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거 여기 있지 않니? 산화 중에 하나가 수소나 전자를 빼앗는 거였죠. 자,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왜 한 거야? 단백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단백질을 어떻게 산화시킬 건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이게 아미노산인데요. 그림이 이런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 되어 있으면 얘네가 아미노산이야. 그게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자, 아미노산은 그림과 같이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 있죠. 질소와 수소가 결합한 아미노기. 이게 질소입니다. N이. 그리고 겹사슬, 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요. 카복시겔, COOH로 된 것의 구조예요. 자, 그러면 단백질을 산화시킨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산화시키는 거는 수소를 분리하거나 전자를 빼앗거나 하는 거라 했어. 자, 아이오딘은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와 겹사슬 간의 결합 구조에 영향을 줌으로써 병원균을 파괴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아이오딘이 어떻게 병원균을 파괴하는지 그 원리. 첫 번째, 아미노산의 결합 구조 파괴. 겹사슬 간의 그 결합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 자, 그러면 아미노기, 여기를 어떻게 얘가 영향을 끼치나 봅시다. 자, 첫째, 아이오딘은 아미노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짝대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짝대기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야. 아미노기의 결합 구조가 깨지게 되면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조 단백질 등이 파괴된다. 그 다음 둘째, 아이오딘은 황과 수소의 결합에 영향을 준다. 황과 수소? 근데 여기서는 황이 안 보이죠, 그죠? 자, 아미노산의 종류는 겹사슬,
이 R이에요, R. 이게 어떤 결합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백질은 이 곁사슬에 어떤 이게 R이라고 한 게 아직 뭐가 붙을지 정해지지 않아서 R이라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R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곁사슬이 어떤 결합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곁사슬에 여러 가지가 오는 것 중에서 황과 수소가 결합한 곁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이 있을 수 있겠죠. 저 R 여기에 황과 수소가 결합한 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여기다 좀 그려볼까요? 뭐 H 이렇게 하고 여기 R 이쪽에 황과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수소는 H죠. 이 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황과 수소가 결합한 곁사슬을 가진 아미노산은 동일하게 또 다른 황과 수소가 결합한 곁사슬을 가진 다른 아미노산을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 둘이 결합을 해. 이 아미노산 A와 여기 밑에 있는 아미노산 B가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결합하는 이거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황화 결합이라고 해요. 이황화 결합. 이황화 결합은 황이 수소와 결합하면서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뭐 이루어지고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이황화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여분의 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황이 수소와 결합하면서 사용한 전자 이외에 여분의 전자가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화학하신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뭐 이렇게 있으면 황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 뭐 루이스 구조 이런 거 그리잖아. 그지? 뭐 이렇게 여분의 전자가 여기 이렇게 남아있을 때 얘네들끼리 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지 뭐. 그럴 때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이 이황화 결합이 이루어지면 단백질의 구조 안정화, 단백질의 구조가 안정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아이오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황이 여분으로 가진 이 전자 있지 이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곁사슬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겠죠. 뺏겼으니까 그지? 결합할 수 있는 여분의 전자를 뺏긴 거야. 그래서 이제 결합을 못하는 거지. 곁사슬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백질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과정은 이러면서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네요.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는 탄소의 결합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지금 근데 갑자기 이 지방산 얘기가 왜 나오게 되었냐면 이쪽에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문장을 볼게요. 포비돈 아이오딘 요거 얘기하면서 이 포비돈 아이오딘은 단백질이나 지방산을 산화시켜서 병원체를 파괴한다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이 전까지는 단백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방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단백질을 파괴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지. 여기 첫째 그리고 첫째 이 아미노기 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했던 거 요거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황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곁사슬이 있을 때 이 곁사슬의 결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여분의 전자를 빼앗음으로써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번에는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방산을 구성하고 있는 이거는 탄소의 결합 구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탄소의 결합 구조 깨뜨림. 자, 지방산은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은데 이중으로 결합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결합?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 많은데 아이오딘은 이 탄소의 이중 결합을 깨고 이걸 깬대. 그리고 핵산 사이로 침투한다. 핵산이 뭔지는 뒤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이거 넘어가서. 아이오딘이 핵산 사이에 침투하면 핵산을 봐봅시다. 핵산은 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핵산 사이로 침투하고요. 아이오딘이 핵산 사이에 침투하면 핵산이 산화하면서 세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깨지면서 세포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오딘으로도 충분히 병원군을 치료할 수 있네요. 자, 하지만 아이오딘을 사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산화수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됐던 것처럼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야. 19세기 초에 아이오딘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소독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많은 양의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이 된 거죠. 병원균과 피부세포를 가리지 않고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아까 과산화수소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그냥 일반 피부가 상했지. 얘는 한번 썼는데 아이오딘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많이 바르고 뭐 양이 많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오딘을 사용을 했을 때 아이오딘 배출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되어서 병원군과 피부세포가 구별되지 않고 파괴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피부세포까지 파괴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양이라도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 다른 화합물과 결합시켜 아이오딘과 화합물 간의 결합력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바르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다른 거랑 묶어가지고 그나마 좀 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죠? 조절을 하는 거지. 자, 이때 아이오딘과 결합하는 화합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독성이나 자극성은 낮고, 그지? 피부에 바르는 건데 독성이나 자극성이 높으면 안 되겠죠? 안정성은 높은 포비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포비돈 아이오딘이야. 포비돈 아이오딘은 포비돈과 아이오딘의 결합을 통해 아이오딘이 서서히 방출되면 그 신체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을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포비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아이오딘을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고 신장 기능, 뭐 콩팥 이런 거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장 콩팥이라고 써줄게요. 콩팥은 이제 소변이랑 관련이 있어요. 노폐물. 자, 왜냐하면 아이오딘은 체내에 유입된 후 소독약을 바르면 어쨌든 그게 피부로 들어가게 되겠죠. 몸 안으로. 그래서 그 체내에 유입된 후 일반적으로 2일 정도 지나 신장을 통해 배설이 이루어져요. 뭐 소변으로 나가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체내의 단백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오딘의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이오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뭐가요? 체내 단백질이요. 또한 소량의 아이오딘이라도 인체의 기초대사를 조절하는 이 갑상샘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임신한 경우에도 태반을 통해서 아이오딘이 태아의 갑상샘에 전달되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콩팥, 네, 미안해요. 신장 기능 약한 사람. 두 번째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임신한 사람, 임산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비돈, 아이오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문제 하던 거 마저 해볼게요. 이거 1번, 2번은 아까 했죠? 맞다고. 자, 3번. 아미노기 결합 구조와 겹사슬의 결합 구조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지? 겹사슬만. 모든 아미노산은 아까 그 구조 있잖아요. 이거 여기는 다 똑같이 생겼어. 뭐만 다른 거야? 여기에 있는 이 감독이요. 여기에 있는 이 겹사슬의 종류가 달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데 아미노기는 얘였잖아, 그지? 아미노기는 얘였거든요. 얘의 구조는 모든 단백질이 동일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 아까 얘기했죠? 임신했거나 신장 기능 저하는 아이오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5번 전기 음성도가 높아서 지니고 있는 아이오딘의 특성이 뭐였니? 산화가 잘 되는 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한다. 맞나요? 뭐 단백질이나 지방산을 산화해서 그 병원균을 파괴한다 그랬지. 그다음 2번은 아까 했고요. 3번 갈게요. 자, 기억에서 디귿, 아이오딘이 미치는 영향.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기억은 질소와 수소의 결합 아미노기 깨트리는 거네요. 니은은 황과 수소 결합, 이황화 결합 못하게 하는 거. 디귿은 탄소 이중으로 결합된 지방산 분해. 이걸 좀 써놔야겠어요. 나도 잘 까먹기 때문에. 기억은 요거 깨는 거. 그다음에 니은은 이황화 결합 방해하는 거. 그다음에 디귿은 지방산 탄소 이중 결합 분해하는 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기억에서는 질소와 수소의 결합 깨뜨리는 거죠. 여기에 요거. 병원균의 구조, 단백질 등이 파괴되어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고. 맞지? 그다음에 니은. 이황화 결합을 방해를 할 때 어떻게 방해한다고 했어? 여분의 전자를 빼앗아 감으로써. 그래서 2번도 맞죠. 그죠? 자, 3번. 디귿에서는 이렇게 탄소 이중결합, 지방산의 탄소 이중결합을 분해하면서 그 핵산으로 끼어들어간다 그랬죠. 아이오딘이. 그러면서 핵산을 산화시키면서 병원균을 구성하고 있는 뭐 세포벽, 세포막, 세포질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한다. 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맞고 4번. 기억과 니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탄소에 산소가 결합하여 아미노산의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병원균이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산소가 결합하는 게 산화의 종류 중에 하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뭐 전자를 빼앗거나 수소 결합을 방해하거나 해서 산화를 시켰지 탄소를 결합해서 산화시키는 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이고 5번도 볼까요? 니은에서는 황과 수소가 결합한 겹사슬이 서로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황과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겹사슬이 결합하는 거. 이황화 결합하는 과정에서.
디귿에서는 탄소의 이중 결합에 영향을 끼쳐 병원균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겠군. 네, 맞죠? 네. 3번의 답은 4번 됐고, 마지막 문제 4번. A의 이유, A는 뭐였나요? 네, 아이오딘, 그러니까 포비돈 아이오딘이 포비돈과 아이오딘의 결합을 통해서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되는 것을 피해서 아이오딘에 의한 통증과 자극을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왜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오딘과 포비돈이 결합하면서 두 화합물의 결합력 때문에 아이오딘이 한꺼번에 방출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5번. 아까 본 부분 그대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두 가지 소독약, 과산화수소 사용하는 거랑 포비돈 아이오딘 사용하는 그 소독약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